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학교에 일찍 출근하게 되어서 남는 시간 동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바로 우울증과 관련된 약에 대한 효능과 그런 부작용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평상시에 올려드리는 컨텐츠 내용이랑 좀 달라서 생소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심리학과를 전공을 한 만큼 이런 클리니컬 사이콜로지, 그러니까 임상심리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기존에 알고 계시던 지식에서 한층 더 넓어져서 우울증 약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나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저도 우울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현재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소재를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관심이 가게 되었는데요. 물론 중증 우울증 환자, 그러니까 우울증 정도가 정말 심해서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우울증 약을 복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단순히 우울증이 약을 먹어서 그 효능이 개선이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우울증 약은 어떠한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우울증 완화 효과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일까요? 우울증 약으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SSRI, 그러니까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효과를 일으키는지 제가 사진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작용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몸에는 이렇게 뉴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뉴런에서는 신경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뉴런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프리시냅틱 뉴런과 포스트시냅틱 뉴런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그 전달 물질은 우리 몸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 흥분을 담당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그 담당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심각하게 감소가 되었을 때 우리 몸에서 바로 우울증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데요. 그 세로토닌이 리업테이크를 막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이렇게 올라가서 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울증 약효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시냅틱 뉴런과 포스트시냅틱 뉴런이 있는데, 프리시냅틱 뉴런에서 포스트시냅틱 뉴런으로 우리 몸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재흡수라고 하고 그것을 리업테이크라고 합니다. 그 리업테이크를 다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막는 것을 갖다가 중에 효과를 내는 SSRI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세로토닌은 바로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는 전달 물질이라고 했죠.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가 바로 시냅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시냅스 사이에 있는 것인데요. 이 시냅스에 있는 사이에 많이 세로토닌이 존재를 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돕세로토닌을 이렇게 포스트 시냅틱으로 뉴런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프리시냅틱 뉴런으로 가는데요. 그것을 여기에 머물렀다가 다시 갔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것을 이제 더 이상은 잘 안 느끼겠죠. 왜냐면 시냅스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다시 이게 재흡수가 되면은 세로토닌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몸에서 시냅스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우울증의 약 효과는 그 세로토닌이 이 시냅스 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재흡수라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재흡수를 못하고 시냅스 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우울증의 약 효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색상처럼 그려놓은 것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리셉터입니다. 리셉터. 그래서 받다가 리시브죠. 영어로. 받다가 리시브인데 리셉터는 받는 것을 갖다가 리셉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용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세로토닌을 이렇게 세로토닌이 이렇게 여기서 잠깐 머뭅니다. 머무는데 그 머무는 것을 잡고 있는 것을 갖다가 바로 리셉터라고 합니다. 근데 약이 작용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왔던 세로토닌이 여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고 하셨죠. 그럼 막는다고 하면은 여기 바로 리셉터에 세로토닌이 머물게 됩니다. 리셉터가 자꾸 세로토닌을 이렇게 꾹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우울증 약 효과로 인해서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카이트리스트 그리고 사이콜로지스트, 클리니컬 사이콜로지스트, 임상 심리학자와 정신과 분야에 대해서 몸을 담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여기 잡고 있는 그러니까 리업테이크를 막게 하는 리셉터를 꽉 잡고 있는 힘이 우울증 약을 오랫동안 복용했을 경우에 그 효과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빨래집게가 빨래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빨래집게가 빨래를 엄청나게 많이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은 그 빨래집게가 아무래도 금방 닳겠죠.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세로토닌이 자꾸 오랫동안 이 리셉터에 의해서 잡게 되어 있으면은 리셉터도 그 빨래집게도 효과가 줄어들고 금방 닫으니까 효과도 줄어들고 우리 몸의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는 세로토닌이 여기 안에 머물게 되는데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기 때문에 자꾸 여기 안에 있는 시냅스 크래프트에 존재하는 행복 전달 물질이 양이 점점 고갈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이것이 잡고 있을 수 없는 거고 자꾸만 이렇게 약을 복용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 시냅스 안에 있는 세로토닌의 양이 점점 고갈이 된다는 거고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이 돼서 자연스럽게 프리시냅틱 뉴런에서 포스트시냅틱 뉴런으로 가는 이렇게 리업테이크 흡수가 되는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세로토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세로토닌 양도 현저하게 줄고 그리고 여기 빨래집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신경 정납 물질을 잡고 있는 리셉터의 효과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즉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세로토닌이 양이 점점 줄어들고 그것을 잡고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약이 더 이상 없이는 행복하게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정말 계속 그런 이유로 우울증 약을 한 번 복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우울증 약을 복용했을 경우나 다른 항정신과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에 2주의 효과를 있다가 그 2주의 효과가 지나고 나서 약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2주 동안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그 약을 복용했을 때 아무래도 신경 전달 물질, 기존의 신경 전달 물질이 억제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화학적으로 임밸런스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 약으로 인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양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니까 물론 약 효과는 2주가 나타나지만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울증 약을 복용했을 경우에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의 약의 효능과 어떻게 해서 우울증 약이 우리 몸에 작용을 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울증을 감소시키는지 그런 효과와 그리고 그로 인한 그것을 오랫동안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세로토닌이 시냅스 안에 머물 경우에 시냅스 크래프트라는 그 사이에 고경을 오랫동안 고여 있을 경우에 아무래도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은 그 물이 결국에는 줄어들고 그 물을 잡고 있는 빨래집게 같은 역할을 하는 리셉터, 그러니까 그 물을 오랫동안 잡고 있는 그것도 계속 그 세로토닌을 오랫동안 잡고 있으니까 힘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우리 몸에서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자연스럽게 효과 기능을 낼 수 없고 점점 양이 줄어든다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울증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은 저도 복용을 해봤지만 장기간 이것이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계속해서 복용을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 약에 어떻게 해서 이런 기능을 나타내고 그로 인한 장기간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영상에 대한 소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일이 없을 때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있어 하는 뇌 관련된 질병이나 정신 관련된 질병이나 성격 장애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울증 약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의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교사 엄마 장은하였습니다.